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다정한 법률 파트너 오늘도 이혼의 고현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신탁 업무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이 어떻게 설계되고 그 안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법률적으로도 금융실무적으로도 꿰뚫고 있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 유언 대용 신탁으로 주고 싶은 자녀한테 주면 나중에 자녀들끼리 유류분 소송 못하는 거 맞죠? 아니면 다른 형제가 저한테 유류분 소송 건다고 하는데 신탁으로 받은 거라 소송 못하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신탁 업무 해보면서 이 구조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오해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뜻밖의 결과를 안겨주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신탁이 유류분의 방패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분쟁 상황에서도 어떻게 유리한 포지션 잡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은행으로 명의가 넘어갔으니 상속재산이 아니다 라며 상대방의 말에 지레 포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생각보다 실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사후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긴 하지만 이게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어서 다른 가족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탁이라는 형태만으로 유류분 산정 범위에서 제외해주지는 않아요.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아버님이 전 재산을 유언대용 신탁에 넣으시면서 사후수익자를 장남으로만 지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장남은 은행 명의의 재산이라 청구대상 아니다 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 기초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장남은 예상치 못한 금액을 반환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탁계약의 실질이 특정인에 대한 무상 증여와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언대용 신탁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하신 다른 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유류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 아닌 단체에 기부하면 어떤가요? 자녀가 받은 게 없으니 소송 못 거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아버지가 평소에 봉사하던 기부단체에다가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건물을 넘기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권리 행사를 전혀 못하고 계셨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입니다. 상대가 개인이든 종교기관이든 사회단체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기부라고 할지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고 법은 그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기부단체에다가 넘기셨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이라는 형식 거쳤다고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은 관리자일 뿐이고 여러분이 유류분을 요구해야 될 상대는 신탁계약이나 증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후수익자 또는 해당 단체입니다. 다만 신탁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따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이 싸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얼마나 정밀하게 파악하느냐입니다. 실제 유언대용 신탁으로 부동산 받으신 자녀분이 유류분 소송 당해서 저희한테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금융거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신탁의 수익금의 형태로든 아니면 어머니가 따로 달마다 금전을 챙겨주신 그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내역들 전부 딱 정리를 해서 이 근거로 협상안을 만들었습니다. 합의금을 제안을 했었죠. 상대방도 만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의뢰인은 원래 유류분으로 주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 청구하시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수익금 역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금액 돌려받으실 수 있는 근거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만 다투는 것과 숨겨진 수익 구조까지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 그게 합의의 결과에서 현저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나 제3자 증여는 일반 상속보다는 법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미리 상속을 설계하시려는 분들이라고 하면 전문가와 함께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내 재산 중 유류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얼마일지, 그리고 설계한 신탁 구조가 사후에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입니다. 유류분 피하려다가 신탁 계약 자체가 무너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유류분 따로 떼놓고 안전한 구조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분쟁 상황에 이제 놓이신 분이라면 가족끼리 좀 더 얘기해보고 올게요 라고 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보다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서도 어머니 돌아가신 직후에 찾아오셨어요. 형제와 싸우기 전에 저와 함께 협의안부터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과 소송 시 상대가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들 데이터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렸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법적으로 본인이 불리할 것 같은데 라는 걸 이제 깨닫고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포지션만 잘 잡아도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신탁이라는 형식은 유류분 반환 의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탁이나 기부라는 형식을 넘어 실질적인 특별 수익을 따져보고 재산을 물려받을 대상을 상대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초기의 법적 포지션을 점검하세요. 저는 금융실무와 법률 소송 모두 경험한 변호사로서 신탁 계약 설계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호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와 설계가 모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원팀이 마음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홀로 막막해하지 마세요.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